342쪽에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을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자, 근데 여기 2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중2 때 배운 걸 기억을 해야 된대. 자, 여기 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옆에다가 좀 써봐. 자, 우리는 요 파트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자석이 있으면 그 주위에 당연히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 그치? 지금 밑에 있는 요거 막대자석 그림을 보면 이 막대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놓으면 우리 눈에 무슨 철가루의 방향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막대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놓으면 철가루의 모양이 뭐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배열이 좀 되거든. 자,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당연히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돼. 그럼 여기서 자기장은 또 뭐냐면 자기장이란 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자석이 영향을 주는 공간을 의미하겠지. 근데 먼저 첫 번째 방향이 중요해. 우리도 이제 자기장은 방향이 있어. 근데 이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정할 거냐면 N극에서 나와서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이렇게 외워놓는 게 편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자,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지.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전지가 이렇게 뭐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럼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요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 자, 뭐라는 거야?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 방향은 이 그림에서는 지금 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 자기장이라는 것도 이제 크기가 있어. 자, 근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장을 B라고 기호로 쓸 거야.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이라 그래. 자, 지금 다 처음 보는 글씨가 나와서 우리가 B는 자기장의 기호, 파이는 자기선속. 자, 물론 이거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 왜냐하면 이 자기선속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게 배우는 학교거나 아니면 물원 수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일단은 써봐. 자, 그 다음에 S가 뭐냐면 면적.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 면적분의 자기선속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기장이라 그래.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쓸 거냐면 T, 단위는 테슬라 많이 들어봤지? 자기선속은 웨버, 그 다음에 면적은 당연히 제곱미터. 요게 기본 단위야. 자, 그런데 요 지금 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 식을 몰라도 뭔가 자기선속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자기장이 세겠구나 생각하면 돼. 근데 자기선속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총수. 자기력선은 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여기 지금 초록색 선 있지. 요거를 자기선속이라 그래. 자, 일단 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 자, 하여간 먼저 다시 일로 왔어. 일단 자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그런데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이 생긴대. 자, 이제 기호로 써볼게. 전류는 I, 자기장은 B. B라는 거 한번 배웠지, 그치? 자,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긴대.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때 항상 오른손을 쓸 거면서 오른손을 써줘야 돼. 왜냐하면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요 방향을 정할 때 우리는 무조건 이제 오른손을 쓸 거야. 자,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전선의 모양에 따라서 첫 번째 직선 전류냐 두 번째 원형 전류냐
세 번째, 우리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세 번째 솔레노이드냐 야에 따라서 요 세 개를 좀 구별을 좀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일단 직선 전류면 직선 전류라는 게 전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있단 소리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류인데 내가 만약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자, 근데 이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자, 전류가 I, 자기장이 B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일단 봐봐. 니네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위를 향하게 잡으면 이렇게 잡혀져. 자, 얘가 엄지손가락이고 잡으면 여기가 지금 손톱이 내 손가락에 손톱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이 네 손가락이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감아지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지게 되거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인데 자,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 자, 다시 위로 가서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리가 없는데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래. 자, 그럼 다시 일로 와봐.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뒤에다 놓으면 N극이 왼쪽을 가리켜. 자, 여기가 조금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전선의 오른쪽에 놓으면 자, 위를 가리킨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안으로. 이해되지? 지면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 종이의 그 전선의 왼쪽은 밖으로 나오는 방향.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좀 색칠한 게 나침반의 N극이야. 색칠한 게 나침반의 N극이야. 그래서 이 나침반의 N극을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N극이 다 이렇게 반시계로, 그치?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솔레노이드만 배운 학교가 대부분이거든. 그래도 뭐 배우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원형 도선은 얘도 좀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자, 전류가 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할게. 전류 I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그린 것처럼 자, 얘는 얘를 이렇게 그리면 돼. 그치? 그럼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반시계로. 그치? 그 다음에 위에 얘 전류는 얘 표현이 될까? 얘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놓으면 되지.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그치?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전류가 지금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얘가 이걸 뒤집은다고 될지 모르겠네. 봐봐.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면 돼. 그치? 아래로. 그러면 여기서는 반시계는 계속 안 지우고 여기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나침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지금 그리는 건 밖으로 나오는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원형일 때 우리는 이 세 개가 어차피 다 방향도 다르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만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야. 가운데만, 원형 도선의 가운데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가 없어. 다시 지울게. 자, 원형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훨씬 편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지. 전류가 반시계로 흐르고 있어. 이때는 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놓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원형도선 중심의 자기장이야.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놔야 되냐면 오른손을 내 손가락을, 이거 참 그리기가 그치? 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되고 있어? 위로 나오고 있지? 그럼 이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학교에서 안 배운 거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지? 굳이 뭐 이해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으면서 펜 같은 거 잡으면서 감어.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감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로 나오는 방향이지.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시해줘. 들어가는 방향이면,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렇게 표시해줘. 근데 이거 안 배운 고1들은 몰라도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인데 이건 솔레노이드는 알아야 되지. 이렇게 여기도 그림 나와 있지만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건전지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지. 아까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그랬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얘는 내 손가락.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펜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이게 그림이 이렇게 손으로 감아진 거야.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이게 엄지손가락이야. 엄지손가락이 손톱이 이렇게 있고, 그럼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치? 전류.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여기서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엄지손가락 있는 데다가 N극을 써놓으면 훨씬 편해. 자, 왜냐면 자, 여기다가 N극 쓰면 되지. 여기다 S극. 자, 왜냐면 이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코일로 계속 감아놓을 때 뭐랑 똑같냐면, 자, 여기 그림 나오네. 이렇게 막대 자석처럼 똑같은 자기장의 모양이 생기게 돼. 그래서 N이라고 딱 썼다는 얘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밑으로 올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아. 막대자석 N극, S극. 전류가 흐르면 요런 자기장이 생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엄지손가락 있는 데다 N극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 요게 되게 중요한 거지. 엄지손가락에다 N극 쓰는 거. 자, 그러면 자, 여기 자기력선을 한번 그어볼게.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치? 자, N에서 S라고 외워서 잘 봐봐. 이거 N에서 S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S로 들어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요런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게 돼. 이해되지? 그럼 이때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을 여기다 놓으면 왼쪽이 N극, S극 옆에다 놓으면 왼쪽이 N극, 위에다 놓으면, 그치, 이거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N극, 요 아래다 놔도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야.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야. 그치? 자, 요게 봐봐. 이게 전류가, 이건 입체적으로 잘 안 그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에, 얘를 N극 써주고 S극 써주면 돼.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아야지 요 파트까지 이제 전자기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자석이 있으면 자석 때문에 자기장 생겨. 그치? 자기장의 정의 정확히 알아놓고, 그런데 자석이 없어도 전류가 흘렀더니 자기장이 생겨. 그치? 그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그러던 와중에 3번. 자, 요거는 살짝 안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럼 1번, 2번을 같이 써봐. 자, 1번이 아까 뭐였어?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지. 전류 때문에 자기장 생겼지. 이 둘이 있으면, 즉 자석과 전류가 있으면
얘네들이 각각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힘이 생겨. 그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FBI야. 이것도 오른손을 써서 F 힘의 방향, B 자기장의 방향, I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걸 우리가 전동기라 그래. 자, 우리 전동기는 에너지 전환에서도 나오지. 전기 에너지가 빛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모터 같은 거지,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지식이고 여기 1, 2, 3번을 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이 요 4번 전자기 유도야. 자, 그럼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봐봐.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 오케이 했지?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그러던 와중에 과학자들이 이 반대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럼 자석이 있으면 반대로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과학자들이 막 고민을 한 거야. 근데 그러던 와중에 자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석이 움직였더니 전류가 흐르더래.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위에 있는 식처럼 써보면 자기장이 변하면, 이거 델타가 변하면 거지. 변하면 전류가 흐르더래.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 그래.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면 이렇게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걸 배우게 되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그러면 자석을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치? 반대로.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할 거야.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라 그래. 전자기 유도. 밑에 이제 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을 움직여줘야 돼. 또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일 때, 즉 상대적으로 뭔가 운동을 했을 때 뭐가 변해? 자기장이 변해. 얘를 델타 B. 그러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압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압이 생기게 돼. 그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전력이라고 해서 전력이 아니라 전압이야.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이 전압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 자, 그래서 잘 봐. 요 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정확하게 패러데이 법칙을 쓸게. V 전압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이게 파이 아까 위에서 봤지? 자, 파이가 아까 뭐였어? 자, 여기 나오네. 자기장은 실제로 자기장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 파이가 변하면 돼. 위에 여기 보고 있지? 여기. 자,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 파이는 BS. 그래서 파이가 변하면 파이가 자기선속이지. 자기선속이 변하면 실제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꿀게.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래서 이 식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마이너스 N 델타 T B를 S를 여기 앞에다 쓰고 델타 B 이렇게 써도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자,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1번이 많이 나오지 2번은 잘 안 나와. 면적 변하는 건 잘 안 나와.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으로 1 정도만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N은 뭐고 S는 뭐고 뭐예요? 라고 하면 이 N은 좀 마이너스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이 N이 바로 단위 미터당 코일을 감은 횟수야. 그래서 많이 감을수록 또는 촘촘하게 감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지. 자, 그리고 혹시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 안 날까봐 V는 IR이지. 우리 오음의 법칙 기억나지?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전압 V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V, I 비례 관계야. 그치?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크면 전류도 세게 흐르는 거고, 유도 기전력이 작으면 전류도 작게 흐르겠지. V는 IR 요거는 오음의 법칙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 그래. 자,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자, 여기 델타 T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유도기 전력이 커서 전류가 크게 되겠지. 또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밑에도 나와 있는데 자, N극이 다가올 때 센 자석은 얘가 워낙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다가올 때 10, 20, 30 이렇게 다가온다고 해봐. 근데 약한 자석은 1, 2, 3 이렇게 다가오게 돼. 그러면 변화량이 얘는 10이고 얘는 변화량이 1이 되지. 그래서 변화량이 10인 게 훨씬 더 유도기 전력이 크니까 센 자석일수록 변화량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니까 여기 N이 여기 들어가 있지. 유도전류에 세게 세진다. 패러데이 법칙. 내가 지금 위에 쓴 식이 패러데이 법칙이야. 학교에서 패러데이 법칙 여기 안 배울 수도 있어. 자, 더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이야. 방향이 엄청 중요한데 왜냐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싫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싫어하는 방향.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밀당 법칙이라고 법칙은 아니지. 밀당을 생각하면 좀 편해. 밀당. 자, 그래서 밑에 그림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게. 자, 잘 따라와야 돼. 자, 여기가 중요하지. N극을 가까이 하잖아.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와. 그럼 요거 코일이야. 아까 코일은 요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 여기 건전지가 있는데 얘는 건전지 없어. 그러면 위에 자석이 없으면 얘는 전류가 흐를 일이 없는데 자석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그러면 N극을 가까이 하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지. 방해한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N극이 가까이 와. 그럼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어. 그래서 위에 N극이 형성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청력으로 밀어내려고. 미는 힘, 청력이 생기게 돼. 그리고 아래는 S가 당연히 생기겠지. 이게 생긴다는 게 뭐냐면 위에가 N극이 생기게끔 위에 N극이 생기게 왜냐면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을 밀고 싶어. 그래서 위에 N극이 생기게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위에 N극이 생기게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여기 어딨니? 여기 요 엄지손가락 그린 거 요거 잘 봐야 돼. 아까 뭐라고 했어? N극에다가 엄지손가락 놓으라 그랬지. 오른손으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손을 그려야 되냐면 손 그려볼게. 봐봐. 엄지손가락 위로 하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지. 손톱. 엄지손가락을 위로 했더니 내 손가락이 얘를 이렇게 감아지게 돼. 감아진다는 게 뭐냐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되지? 다시 첫 번째 N극이 다가왔더니 N극을 밀어내기 위해 방해하는 N극을 멀리하기 위해 밀어내기 위해 위에 N극이 생기면 유도전류가 요 방향으로 생겨주는 거야. 요 방향. 그치? 그래서 검육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우리가 이거를 비검육의 A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위쪽이 N이 생기게끔. 그래서 자석과 코일은 청력이 작용을 하게 돼. 자, 청력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써볼게. 눈에 띄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 연두색으로 써볼게. 이때 자석과 코일 사이의 힘은 F는 청력이니까 자석은 위로 힘을 받고 코일은 아래로 힘을 받게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빨간색 선이랑 초록색 선 일단 생각하지 말아봐. 다음에 또 설명할게. 자, 그럼 두 번째 N극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얘는 N극 멀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럼 N극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N극을 당겨주기 위해서 첫 번째 N극을 멀리하면 두 번째 N극을 당겨주기 위해서 인력을 작용하기 위해서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으로 작용을 하게 돼. 얘가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요 엄지손가락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그치? 아래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생겨? 전류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니까 뒤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래서 A 검육에 B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서로 당기는 힘. N극하고 S극은 서로 당기잖아. 그래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S극은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S극이 가까이 오면 S극 가까이 오는 게 싫어. 그래서 S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위에가 S, 아래가 N.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래로.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A 검육에 B로 생기게 되고 유도 전류 방향이. 그리고 둘 사이에 자기력은 서로 척력이니까 미는 힘이니까 자석은 위로 코일은 아래로 힘을 받게 돼. 됐지? 자, 그럼 반대로 또 이제 S극을 멀리하면 S극을 당겨주기 위해서 위에가 N, 아래가 S. 그러면 다시 이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해야겠어? 위로. 엄지손가락이 위로.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생기게. 이 방향으로 생기게. 그래서 B 검육에 A로 전류가 흐르겠지. 물론 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인력이니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쓴 거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야. 물론 이 두 개의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그치?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지금 요 중에서 자, 자석에 작용하는 인력 척력, 자석에 작용하는 힘 F는 무조건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야. 자, 요거 되게 중요해. 별표. 자, 왜냐하면 봐봐. 첫 번째 그림에서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힘 반대. 두 번째 자석을 멀리 했더니 위로, 힘은 아래로. 세 번째 자석을 가까이 아래로 했더니 힘은 위로. 네 번째 자석을 위로 했더니 힘은 아래로. 그치? 그래서 여기선 자석이 움직였는데 자석의 운동 방향과 자석에 작용한 힘은 무조건 반대라는 거 기억을 해놔야 돼. 그치? 왜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서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을 또 바꿔서 필기를 해봐. 내가 어떤 색깔을 입력할까?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요 그림에서 코일 내부에 더 자세히 쓰면 코일 내부에 자기 내부의라고 써야겠구나.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장과 위에 있는 요 F가 뭐였지? 자기력을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자, 요 F는 자기력이었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내신 볼 때 이런 거 낚이면 너무 억울하지, 그치?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 자, 아까 자기장의 방향 무조건 뭐라 그랬어? 그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자기력이랑 자기장은 엄연히 다르지? 자기력은 힘이고 자기장은 아니지, 그치? 자, 요거는 봐봐. 자, 요 방향은 아까 뭐라 했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이야. 그래서 윗방향이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보라색으로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그럼 코일 내부는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아랫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 보라색으로 쓴 게. 자, 세 번째 그림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돌아서 들어가.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이야.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 아랫방향. 자, 네 번째 그림에서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이니까 윗방향.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력의 방향 구별해야 되고. 자, 지금 방금 자기장의 방향 얘기했는데 잠깐만 위에 봐봐. 자, 아까 위에 자석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은 뭐였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요 방향이지. 근데 자석 내부에서는 그럼 S에서 N이야. 요거 기억해놔.
자, 여기도 봐봐. n에서 나서 s로 들어갔지.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이야. 그런데 코일 내부에서 s에서 n이라고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n에서 나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 안에서는 s에서 n이 되겠지.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 꼭 구별을 해줘야 돼. 힘하고 자기장은 엄연히 달라.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건 이제 뭐 내신에서 전자규도를 이용하는 거. 자, 전자규도 아까 뭐라 그랬지? 움직여서 즉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얘가 발전기.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인덕션 이런 거 이해 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자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해서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전기 기타 이거는 전선 치면 그 줄 치면 걔가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 생기고 변압기 요거 나중에 배우지. 금속 탐지기 이것도 그냥 알아놔. 마이크. 자, 그래서 마이크 좀 구별해놔야 되는 게 봐봐.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전자기 유도가 요거야. 1번 전자기 유도.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이 얘가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크가 있어. 그러면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2번이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전동기.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스피커가 있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별해놔야겠지. 발전기. 위에 거는 발전기. 밑에 거는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를 줘서 운동하는 거니까 이거 모터 같은 거지. 뭐 선풍기, 세탁기 이런 거 다 들어있지. 자, 그래서 요 나머지 요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너무 필기를 많이 했는데 자, 뒤로도 잠깐 넘겨봐.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실험인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왼쪽 오른쪽에 뭐 검육의 방향 바뀐다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요 위에 여기 글씨 쓴 걸로 다 알아놔야 돼. 자, 요거는 요 실험은 뭐냐면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나온 거지.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 N극을 가까이 움직일 때 검육의 바늘은 전류계랑 다르게 가운데가 0이야. 가운데가 0이고 눈금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가 교류전기라고 하지, 그치? 자,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멀리 할 땐 당연히 왼쪽이야. 왜냐면 옆에서도 잠깐 보면 자, 이때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전류 방향 바뀌잖아, 그치? S극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도 전류 방향 바뀌지. 그리고 N극 가까이 하는 거랑 S극 가까이 하는 것도 다르지. 자,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이면 S극을 멀리 할 때가 오른쪽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류 방향 같고 이렇게 전류 방향 같지. 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유도기력이 크게 생겨서 전류도 센 전류가 흐르니까 바늘이 크게 움직이고 아예 자석을 요 안에 넣고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량이 없지. 요거를 델타 B를 0이라고 해. 그럼 당연히 전류가 0이겠지.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나와 있고. 자, 밑에 유도 전류 방향 가나에서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극을 반대로 하면 유도 전류가 바뀌고 그치? 방향이 바뀌어. 그리고 가에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 색이 커지지. 또 유도 전류 발생. 정지했을 땐 유도 전류 흐르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이때 자기장이 없는 건 아니야. 자기장은 있지만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은 있지만 자기장의 변화가 0이니까 전류가 0이라고 해줘야 돼. 그치? 저 내용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잘 정리를 해놓고 자, 뒤에 이렇게 좀 쉬운 문제는 그치? 풀 수 있겠지? 한번 풀어봐봐.